안녕하세요. 사는 게 예술의 호스트 수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는 게 예술 40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술관 자주 다니시나요? 저는 직장 다닐 때 스트레스를 미술관에서 풀었습니다. 작품 자체를 보는 것도 그렇지만 공간을 좋아했어요. 미술관에 들어서는 순간 굉장히 경건한 느낌을 받거든요. 마치 유럽 여행할 때 오래된 성당에 들어가면 느껴지는 그런 감각을 저는 미술관에서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프트샵, 네, 정말 빠질 수 없죠. 네. 정말 좋아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좋아하고요. 저는 작품을 보기 전에 기념품 샵에 들르는 걸 좋아했어요. 샵에서 파는 엽서를 보면 전시의 하이라이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동선을 만든 거죠. 굿즈샵 들르고 그 다음에 전시 보고 다시 돌아와서 엽서 구매하기.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을 약간 놀리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어딜 가든 뭐 굿즈 사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귀여움 섞인 비아냥 같은 건데, 그래서 오늘은 굿즈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가시죠. 네, 미술 시장에는 은근히 동의하는 위계가 있어요. 원본, 그 다음에 에디션, 그 다음에 프린트, 그 다음에 포스터, 그 다음이 엽서. 그러니까 이 순서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예술성이 떨어진다라고 읽습니다. 가격도 원본이 당연히 제일 비싸고 에디션, 프린트, 포스터, 엽서 순으로 점점 가격이 떨어지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위계 질서는 사실 미적 가치의 위계가 아니에요. 원본이 하나뿐이라는 희소성, 작가의 이름값, 전시 이력, 그리고 요즘은 어떤 갤러리가 다뤘는지, 어떤 컬렉터가 소장하고 있는지, 또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됐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내는 시장의 위계입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비싼 작품이 가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가치 있는 작품이 비싸진 걸까요? 둘은 얼핏 비슷한 말처럼 들리고 같은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따져보면 완전히 다른 문장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림 그리는 작가로서 내 작품은 이 정도의 가격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저는 대체 무엇으로 작품의 가격을 증명하고 있는 걸까요? 네, 여기서 한 분을 모셔오겠습니다. 네, 영국의 미술비평가이자 작가 존 버거 선배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존 버거 선배님을 오늘 모셔봤는데요. 1972년에 만든 BBC 다큐멘터리 시리즈이자 동명의 책, 다른 방식으로 보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도 이 책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BBC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당시에 케네스 클라크라는 유명한 미술사학자가 만든 문명이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림 앞에서 경건해지고 전문가의 해설을 따라가면서 감상하는 아주 정통적인 방식의 미술 감상법을 대중화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존 버거 선배님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는 이 흐름에 대한 부분적이고 도발적인 반박으로 기획이 됐어요. 헐렁한 셔츠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선 버거 선배님은 클라크로 대표되는 근엄한 감상법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버거 선배님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보는 방식은 정말 우리 자신의 것일까? 아니면 미술관, 미술사 교육, 소유와 계급 같은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봐야 한다고 가르쳐 놓은 방식인 걸까? 자, 그리고 이 지점에서 그는 발터 베냐민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습니다. 사진과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림은 미술관이라는 한 장소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책에 인쇄되고 포스터가 되고 엽서가 되고 또 사람들의 방 벽에 붙습니다. 버거 선배는 이 현상을 이렇게 짚어요. 작품은 원본이 놓인 장소의 권위로부터 떨어져 나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다.
이 지점에서 잠깐 베냐민 선배님과 버거 선배님의 온도 차이를 짚어보고 싶어요. 발터 베냐민은 1935년에 쓴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에서 복제 기술이 예술 작품이 원래 가지고 있던 아우라, 그러니까 그 작품이 놓인 특정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제의적인 권위, 이런 것들을 약화시킨다고 봤어요. 동시에 그는 이 약화가 예술을 소수의 전유물에서 대중에게로 열어놓는 해방의 가능성이기도 하다고 짚었죠. 예술의 민주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베냐민은 이 해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어요. 해방의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저울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존 버거 선배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그는 복제된 이미지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끌어안자고 말합니다. 미술관과 전문가가 정해준 방식으로만 작품을 볼 필요가 없다. 이미지가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더 큰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 예술을 보는 권리를 전문가와 제도에게만 맡기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베냐민이 예술의 민주화가 대체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이걸 신중하게 걱정한 사람이라면 버거 선배님은 그렇다면 나는 그 민주화를 직접 해보겠다라고 나선 사람에 가깝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버거 선배님의 책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분의 주장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선배님은 무조건 찬양만 하고 넘어가지는 않으려고 해요. 또 균형 잡힌 시선 너무 중요하죠. 다른 방식으로 보기는 지금 미술사 교육의 필독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꾸준한 비판도 받아왔어요. 가장 자주 나오는 지적은 존 버거가 모든 이미지를 사회적 권력 관계 그리고 계급, 소유의 문제로 환원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미술을 비평한 몇 안 되는 비평가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시선이 상당한 통찰을 준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작품이 가진 미적 경험이나 개별적인 역사적 맥락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도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보면 된다라는 이 태도가 정말 예술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남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해석을 걷어내는 게 늘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즉, 예술의 민주화는 언제나 좋은 결과만 낳는 방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작가 수수진으로서 버거 선배님의 논의를 또 오늘의 주제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수수진은 버거 선배님의 주장을 아트 굿즈로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뭐 엽서 한 장, 포스터 한 장, 작은 배지 하나 이런 게 누군가에게는 그냥 상품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기 방에 혹은 자기 삶에 처음으로 들어온 예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 버거가 말한 복제된 이미지가 삶 속으로 들어온다는 가장 강력한 예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반박하는 의견도 저는 충분히 또 논의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만이 예술을 향유하는 방식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저는 존중합니다. 예술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제 방에 포스터를 붙여놓고요. 또 좋아하는 작가의 엽서 막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예, 데이비드 호크니 엽서. 제 냉장고 보면은 그 로트렉 전시에서 제가 자석 굿즈를 엄청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분명 예술과 관계 맺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물론 또 저의 이제 집을 좀 이렇게 둘러보면은 제 그림이 제일 많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도 군데군데 제 그림이 많이 보일 거예요. 네, 저는 제 그림을 많이 좋아합니다. 네, 잠깐 또 이렇게 이야기가 좀 곁으로 셀 뻔했는데, 네,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엽서를 사는 사람은 작품을 사는 사람보다 예술을 덜 사랑하는 걸까요?
저는 뭐 전시를 꽤 자주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옥션인 서울 옥션에서 작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미술 시장에 데뷔를 했는데요. 나름 또 제가 처음으로 출품했던 작품이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첫 옥션에서 완판하고 또 이후에 개인전 초대받아서 또 굉장히 막 즐겁게 전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작가로서 제 작품이 높은 가격에 팔리면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컬렉터가 제 작품을 소장해 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진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리고 또 작가 입장이 아닌 컬렉터 입장에서 봤을 때 작품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욕망? 너무 감사해요. 그 욕망 계속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또 요런 마음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작품의 가격이 높다는 사실은 그 작품의 가치를 증명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이 가치를 매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이 미술품의 물질적 가치를 강조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잘 들어보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는 늘 권력을 가진 쪽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권위에 속해본 적 없는 사람이 그 기준을 더 열심히 지키고 재생산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술은 비싸야 한다. 진짜 작가는 좋은 갤러리에서 전시해야 한다. 굿즈는 작품이 아니다. 특히 엽서만 사는 사람들 컬렉터 아니다. 근데 대체 이 기준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 기준을 이렇게 열심히 지켜나가고 있는 걸까요? 제가 프리즈, 한국에서 열리는 프리즈에 매해 VIP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 그림을 구매해 주신 컬렉터분이 프리즈 티켓을 가지고 계셔서 저를 초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짜리 티켓을 저는 돈 한 푼 안 내고 무려 프리뷰로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뷰라는 것은 이게 공식 오픈을 하기 전에 VIP만 초대받아서 하루 전날 가볼 수 있는 걸 프리뷰라고 불러요. 그래서 꼭 가면은 진짜 뉴스에서 보던 대기업 회장님, 부회장님들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되게 신기해요. 정말 그분들이 당연히 큰 손이시고, 또 저도 막 그런 분들 뵈면은 나도 내 작품도 좀 이렇게 눈에 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이 과연 엽서만 사는 사람들은 컬렉터가 아니다라고 말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딱히 신경도 안 쓰시겠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늘 그들의 편에 서서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특정 권력의 규칙을 옹호하는 분들이 이제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그렇게 질서를 지키면 나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일까요? 뭐 어쨌든 좀 이런저런 고민 끝에 저는 이번에 작은 실험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9월 12일에서 13일 토요일 일요일인데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아트 굿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예.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접 이런 행사를 기획하셨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섭외까지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는데요. 보통 제가 페어를 준비할 때는 장사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상품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일단 사는 게 예술로 부스를 꾸립니다. 그래서 수수진이 아니라 사는 게 예술 부스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하는 건 단순히 장사가 아니라 페어라는 이 판 안에서 퍼포먼스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준비한 아무 굿즈나 구매하시면 금액과 상관없이 작품 한 점을 드리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가치 체계를 한번 뒤집어보는 그런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작가로서 작품 구매해 주시는 분, 그리고 엽서 한 장 구매해 주시는 분의 마음은 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작품 구매해 주시는 분이 훨씬 고맙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막 그분들이 VIP인 거예요. 근데 저 이번에 이 실험과 도전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시장의 논리에 반대로 서보고 싶어요. 정말 이틀만이라도 내가 반대로 서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페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순서잖아요. 작품 가치가 당연히 제일 높고 1,000원, 2,000원에 살 수 있는 굿즈는 가치가 낮고, 근데 이번엔 그 순서가 뒤집힙니다.
굿즈를 사는 행위가 먼저고 그 구매가 오히려 작품을 소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작품의 이제 가격포는 완전히 사라지고요. 굿즈를 사는 이 행위가 작품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존 버거 선배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의 무가치함이 예술을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자유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시장 논리를 완전히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트 굿즈를 사는 행위를 예술을 향유하는 가장 고귀한 행위로 다시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작품과 굿즈 사이에 있는 이 위계를 완전히 뒤집는 거죠. 예술과 상품 사이에 그어져 있던 그 경계를 한번 흔들어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또 버거 선배님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미지가 복제되어서 대중의 삶으로 들어오는 게 누군가에게는 예술의 몰락처럼 보일 것이다. 저는 또 이 버거 선배님 말을 이어받아서 저의 언어로 다시 써보려고 합니다. 이 예술의 몰락 한번 두 팔 벌려 환영해보자. 네, 솔직한 얘기 하나 더 하고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제 작품을 비싸게 팔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또 저의 작품을 구매해주시는 저희 컬렉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사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동시에 이 시장의 논리 안에 있는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술 시장의 바깥에 서서 이걸 막 고발하는 그런 작가가 아니에요. 저는 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멋진 사람으로 막 보이거나 막 되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이 퍼포먼스를 기획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냥 이 퍼포먼스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작품을 소장해보는 기쁨을 누리면 참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아트 굿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존 버거 선배님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보는 방식이 얼마나 이 미술관과 제도에 길들여져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또 그 논의가 받았던 비판도 같이 살펴봤죠. 그리고 또 저는 이걸 아트 굿즈라는 소재로 끌고 와서 예술의 가격이 대체 무엇을 증명하는가를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뭐 미술시장 엄연히 시장입니다. 예, 시장이란 단어 붙어 있잖아요. 정말 횟집 가면 시가라고 쓰여있는 것처럼 그림도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시장에서 팔리고 또 사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작품의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작품의 가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는가 이것을 사유하는 것이 정말 관람자로서 또 작가로서 추구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또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9월 12일, 13일 세종문화회관 오셔서 굿즈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유를 늘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